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숨겨진 우리의 헌법 이야기 3주차 5,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철입니다. 일단 오늘은 5차 강의, 6차 강의 해가지고 건국헌법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크게 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가며라고 해서 지난 2주차 강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우리 한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건국 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만들어진 우리의 건국헌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헌법에 관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난 1주차, 2주차에서 살펴본 바대로 1894년 갑오경장부터 1945년 한국의 해방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18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났고, 이 갑오경장을 이유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에 의한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대피하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1년 뒤 고종이 다시 이제 환궁을 하면서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광무로 바꾸면서 또한 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1900년에 실시를 하지만 이 광무개혁은 1910년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슬픔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한가한 1919년 너무나도 잘 아시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발발하면서 한국이 해방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제 광복을 맞게 되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슬픈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드디어 일본 나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일본의 패망은 곧 한국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 예를 썼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독립은 자주적인 독립이 아닌 일본의 전쟁 패망 속에서 얻어진 우리의 아픈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조국의 건설을 위한 이제 기초가 마련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제 미군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미군정기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지난 1차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제 메가드 장군이 일본을 군정하러 들어가고, 한국에는 이제 아놀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미 군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아놀드 장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이 그때 당시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극렬한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놀드 장군이 포고령을 내리는데, 그 포고령의 내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였죠.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현 관료는 현직을 유지하다였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 일제시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뭐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현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기를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국헌법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건국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건국헌법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1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1차 헌법 개정은 1952년 이제 7월 4일 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소위 말하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1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년 뒤에 1954년도에 2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는데 이 2차 헌법 개정이 소위 말하는 4.4.5입 개헌입니다. 이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그 수학에서 뭐 예를 들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고 할 때 0.56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로 올려주고 0.5가 안 되는 것은 하나를 깎는 것이 이제 수학적 산식인 4.4.5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서 과반 이상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무조건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는 0.1도 1을 올려주고 0.9도 1을 올려주는 형태로 사람을 계산할 때는 그러한 산식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필요한 이제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특이하게도 그 사람의 계산에 대해서 4.4.5입이라고 하는 수학적 산식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했던 역사적 슬픔이 있었던 것이 바로 2차 개정헌법이고 이 2차 개정헌법 이후에 잘 아시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 3.15 부정선거를 저항하기 위한 국민들의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로 뭐 2차 개정헌법이 끝날 무렵에 3차 개정헌법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제2공화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개정헌법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이 4차 헌법 개정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역사적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5차 헌법 개정이 일어났었고요. 5차 헌법 개정부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3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5차 개정 헌법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한 번만 더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본인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삼선 개헌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69년 이후에 삼선 개헌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도 7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제4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7차 헌법 개정, 즉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에 성공한 이후에 한국에는 역사적인 슬픈 사건이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79년에 10월 26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뭐 남산의 부장돼서 언급이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아꼈던 부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를 기회로 12.12라고 하는 또 전두환 군부를 위시로 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1980년 5.17, 5.18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에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제8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인 1987년 10월 27일 헌법, 즉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구타 개정헌법이고 현행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한국 헌법의 개정에는 다른 우리 유럽 선진국들처럼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헌법이라고 한 법이 국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헌법의 변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한국은 헌법 개정이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이 9차례 헌법 개정이 모두 역사적인 시대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정치 권력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들이 그런 한국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한국 근현대사 속에 한국헌법의 개정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한국헌법은 이 역사의 비극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한국헌법만큼 또는 한국의 역사만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이후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 이후에 하와이로 망명을 가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도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군부, 즉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됐다는 아픔, 그리고 대통령을 역임했던 또 하나의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총에 의해서 맞아 죽는 역사의 비극,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제 국모라고 불리우는 또는 이제 영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유영수 여사가 피격당하는 사건, 그리고 또다시 군부 독재에 의해서 군사 정권이 다시 한번 들어서고, 그리고 이 군사 정권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민주 정권으로서 이제 노태우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전두환 대통령과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은 5.18 특별법에 의해서 법원에 서서 역사의 단죄를 받았다. 그래서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예를 들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사면을 통해서 풀려나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고, 그 이후에 들어섰던 김영삼 정부도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소위 말하는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현철 씨가 여러 가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아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소위 말하는 우리 IMF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를 국민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헤쳐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들도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어떤 삶을 단절시키는 선택을 했다는 그런 비극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모두 다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현재 수감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픈 역사적 배경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돼서 임기 중에 물러나는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정말 그 한국의 헌법은 한국의 슬픈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의 경제를 만들었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이런 국민들의 민주의식 그리고 정치 권력의 어떤 민주적인 의식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부디 이런 그 평생교육 학습을 통해서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해서 일개 국민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대단히 높은 민주시민 의식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헌법 의식을 가지고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국헌법의 탄생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건국헌법의 탄생도 우리 어떤 그 국민들 또는 정치 권력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국헌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국헌법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건국헌법의 탄생 그리고 건국헌법의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연이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